자, 또 오늘 어천절 행사를 특별히 마치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근데 기쁘기 전에 오늘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알죠? 몇 번에 거쳐서 설명을 했고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 어디가 있죠? 교육 이념에, 교육 헌장이라고 이념에 들어있어요. 2장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교육기본법 2조. 예, 들어있는데 이 홍익인간을 민주당 놈들이 이거 미친놈들이야. 12놈이 모여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발을 해서 소위에 통과를 했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생각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지금 우리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홍익인간이란 말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대종교를 믿거나 홍익인간을 모를 때 홍익인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굉장히 처속하고 민족적이고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우리 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겠다. 그래서 소위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잘 아니까 들어가서 전부 반대를 해야 돼. 이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이건 뭐 검증된 것은 아니어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이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코로나도 오고 이리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쇠퇴할 것 같았다고 학자들도 말하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목사들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양심 있는 목사들은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신학대학교 교수 수준은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종교가, 기독교가. 그런 판인데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말썽이 생겼잖아요. 이걸 뺀다. 홍익인간을 빼버리자. 홍익인간이 언제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나철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직접 집어넣으세요? 안호상 박사님. 그렇지. 안호상이가 직접. 백낙천이라는, 안호상이 급했고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교육장관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직접 이 관여를 해서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들어왔던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민족의식에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였는데 이걸 없애보려는 거죠. 욕을 한마디씩 해요. 우리 다 함께.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 젊은 아이들이 그랬다. 젊은 아이들이. 전부 기독교 세대들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세대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기독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지금 강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현상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치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닥치는 현상에서 오는 마지막 그 안간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나쁜 놈들은 종교적 자격,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자꾸 청년들이 이 국회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24세 미만, 22세, 21세 때 우병우라는 아이가 21세 때 사법고 시작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 아들이 크는 거나 내가 스스로 큰 때 생각하면 내가 21살 때 뭐라 해요? 뭐라고 법은 물론 알죠. 근데 법이라는 게 있고 법이 있고 법리가 있거든요. 이 법리를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법리는.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관습이고 세습이고 세상의 이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법만 알고 헌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이거
너는 징역 5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보면 이 변호사를 하다가 35세 이상 40세 가까이 된 애들이 현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재판을 많이 해보고 막 검사하고 싸우고 변호사 했으니까 판사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서 그때 자기가 느껴 있는 걸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 내가 그때 너무 억울했다. 저 사람 판결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1살짜리가 합격했다고 연수원 졸업하고 나면 검사 판 주잖아요. 지금 공부 잘하는 놈들을 다.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보니까 공부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두 분이나 계시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의 인격의 기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학문의 주종이 됐던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젊은 아이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자마자 12명 놈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참 이번에 참 실수했다. 180명을 몰아주는 건 아니었다. 180명의 호기가 12명의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은 많이 갈라졌어요. 지난 목요일, 수요일 알았거든요. 이거 모르고 있었다. 근데 그 자네하고 또 같은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 그 키 크고 그분이 메시지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흥분 안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왜 가만히 자빠져져 있냐고 날들어 뭘 해라고 그러고 났더니 원영진 전 총종교님께서 이것도 다시 또 뭐 자기네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돼 만감이 교차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국회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그런 걸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오늘 이제 본론 강론에 들어가서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의견도 제시했으기 바랍니다. 우리가 컴퓨터 세대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여기다 제목을 달아놨더니 우리 김전무님이 얘기가 왜 3인 신고를 하자 그랬더니 이게 공정을 꺼냈느냐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아 그러셨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동북공정이냐 3인 신고가. 동북공정이 지금 일어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사료잖아요. 사료가 없어요. 반박할 사료가 없어요 지금. 전부 해봐야 다 신당서 구당서 해가지고 전부 꺼내놓은 것이지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있어봐야 인정을 안 해요. 이 업계에서는 뭐 한단곡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강단사학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북공정을 해야 되는데 동북공정이 뭔 말이냐? 이게 서남, 서북, 위구르, 그 다음에 동북. 이게 중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둥그렇게. 이게 남만이라고 그래서 그 삼국지에 보면 맹획이 7.7금 나오잖아요. 이거 이름들하고 위에 놈들하고 그 다음에 위구르 쪽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인데 이걸 전부 다 해놓고 이거 지금 이걸 끝마친 상태예요. 이 끝마친 상태인데 이 동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저런들이 위정에 돼 있냐 하면 고구려, 발해 이렇게 비정해 놓고 고구려까지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도 고구려도 지금 손 대고 있어요. 자기네들 거라고. 위성국가다. 위성국가란 말 알잖아요. 이게 조공바치고 하는 국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발해는 완전히 자기들 것을 갔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제일 큰 함정은 뭐냐 하면, 이북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중국에서. 이북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망할 국가다. 이 국가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이 난리로 치면 뭐예요? 동북공정이 있어야 없어가는 거예요. 왜? 얘가 발해 땅이고 고래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발해가 우리 역사니까 발해는
이 이북 땅은 우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큰 이유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 제세아사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북 안에 들어가서 그 보면 이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망하기 1초 전이거든요, 지금. 뭐 인공위성 달리고 뭐 저기 뭐야 저 원자탄 폭탄 터지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원자폭탄은 저기들이 죽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위의 땅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위의 땅, 발해 땅은 누가 했어요? 지금 선생님 저기 발해하고 신라하고 합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그런다면서요? 모르지? 저 교과서에 남북국 시대라고 나오는 시대예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무슨 소리야? 발해는 발해고 그냥 발해는 없으니까 발해는 있었다네 그런 소리 해놓고 나머지는 신라 통일 시다 통일 신라 시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랬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내가 그 책방에 가서 잘 보거든요. 역사책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아니 남북국 시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혼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야 그래도 진리는 언제나 통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북공정을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지금 동북공정을 만들고 난 뒤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꾸 이 그 역사적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만주에서. 이번에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나타났죠. 강원도에서도. 그 다음에 만주에 동모산이라고 그러는데 동모산 뭘 알아요? 그 발해 수도 최초의 수도거든요. 이 동모산의 흔적이 다 나타났어요 지금. 그 저 섬터까지 다 지금 나타나 있다고요. 그거를 흡수 안 하면 만주를 뺏기게 생겼어요. 중국 입장도 난처해 지금. 작았어요. 만주는 언제 뺏겼어요? 1905년. 그렇죠. 1905년도에 9년 간도에 이렇게 완전히 계약이 된 것은 1905년은 을사고 1909년도에 완전히 흡수 통일돼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놈들이 철도 만주만철을 놓는 조건으로 우리가 줘버린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가서 저야 우리 땅을 지들이 왜 그 계약을 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 성명을 그 세계 국경 조정위원회인가 뭐 유엔회가 있어요. 거기다 보낼 때 저도 서명을 했어요. 거기다가 서명을 해서 이거 아니다 우리가. 이게 왜 서명을 그때 그 부랴부랴 했냐 하면 국경 분쟁에 국제법상으로 국제 분쟁은 100년이 지나면 무효가 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만주가 2009년 넘어가 버리면 만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만주가 완전히 그냥 중국답 돼 버리는 거에서 분쟁 시를 남기자 해서 그때 했던 거지. 꼭 이기자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금 학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해가 698년도에 섰잖아. 698 맞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우느라고 고사기라 하고 뭐 중학교 시험 볼 때 이거 했는데 698년에 해서 21년인가? 214년. 아니 221년인가 이 저기 대조영이가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발해가 성립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발해는 여러 조건들을 통합해서 이 얘기가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 조금씩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사신단들이 와갖고 일본 와갖고 니들 어떤 놈들이냐, 니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고구려의 유민으로 세운 나라 발해에서 왔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일본 것에도 자료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 발해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얘기를 말씀드려요. 왜 이걸 하냐 하면 3일 신고에 나타나 있어요. 발해는 우리나라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삼일신고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를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문화에서 한번 보자고요. 문화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해가 우리나라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온돌 문화다고 그래요. 이 온돌 문화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못 느끼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온돌 문화에 대해서 자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야, 대단한 것이구나 이건 말이죠. 미국에서는 양말 안 신고 방에서 살 수가 없어요. 추우니까. 중앙집진식이라 이 공기가 따뜻해 갖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방이 따뜻해서 바닥이 따뜻해서 공기가 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바닥은 짜릿해요. 그리고 위에만 따뜻하니까 감기 걸리기 딱 알맞는 구조로 돼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온돌 따뜻한 그 아랫목에 허리 찢어지는 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살면서. 그 온돌 문화가 바로 중국은 온돌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은 부엌이 방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방 안에서 부엌 있고 못 있고 또 이쪽에 자는데 침대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도 다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돌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여기서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손 끌어놓고 밥하고 여기서 불 때니까 여기서 불이 들어가서 이게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다가 돌짝을 이렇게 놓고 해서 한 거예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제일 난처한 것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왜 지금 동모산이 동자가 안 나타나고 모자만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그 판대 보니까. 근데 이 모자가 나타나 있는 데가 보니까 뭐냐면 온돌이다. 이게 중국 사람 난처하지 않겠어요? 온돌이니까. 이거 온돌이면 한국 건데. 여태까지 시기들이 그래왔거든요. 이건 온돌은 동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옷에다가 이 소매에다 이렇게 하얗게 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근데 발해 사람들의 그 그림에 정화공주라고, 이번에 나왔죠? 정화공주라고. 이게 배조역의 딸의 죽은 묘역. 거기서 나타난 것을 보니까 동전단 여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남자도 동전을 달잖아요. 근데 동전은 우리가 대종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백두산을 상징한다 그래요. 백두산에 하얀 눈이 항상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다 동전을 이렇게 달았다고 그래요. 그 동정이 우리 거거든요. 근데 동정이 우리나라 것인데 동정을 보면 우리가 발해가 어딘지를 안다. 그 다음에 맷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조선 역사, 만주 역사, 만주 독립운동사를 찾아가 보면 만주 독립운동한 사람들 책전지를 가보면 뭐가 남아있어요? 버려진 맷돌이 남아있어요. 암놈, 순놈이. 이게 이제 어처구니는 없어져 버리고, 어처구니는 이제 썩어볼 수가 없죠. 그 나무는. 그리고는 이 맷돌이 있는데 이 맷돌이 나타나는 곳, 이게 전부가 만주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동국공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놈들이 그 자료가 다 나타나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문화가 발해는 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결안이다, 돌궐이다, 이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 안에가. 근데 그 민족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가까운 민족이냐면 경상도, 전라도에 가까운 거예요. 충청도, 강원도에 가까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거 누가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하고 있냐면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이 돌궐 사람이거든요. 이성계가. 돌궐에 가서 벼슬에 갖고 내려와서 한국에서 전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 전주에서 거쳐서, 강원도 거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함경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전부 이러면 쌍놈들, 우리는 양반. 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요,
노예가 우리 마을에 있었던 그 일화인데요. 머슴살이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한 40마직 이렇게 8,000평 가까이 있는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머슴을 못해요. 왜 머슴을 못하는지 알아요? 아이 사람아, 자네 오다가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놀았지. 거기 들리지 말고 바로 오소. 자기가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알고 물어본 놈 제일 무섭잖아요. 정준이가 무서운 게 뭐예요? 다 해봤으니까 안다잖아요, 그 사람은. 네가 해봤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이제 다 이거 부정해버리고 안 되고 아니다 하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 나오는 대종교 경전에 나와 있는 예들이 있어요. 삼위신고라는 책이죠. 삼위신고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이 천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천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호요. 연호. 천통 16년, 천통 17년 두 번 나오는데요, 우리 경전에. 천통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보통 이 임금 뒤에 두째 번 임금들이 전부 문화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임금, 이게 이성계가 뭐 했어요? 나라를 팍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태종이? 그 태자를 써가지고 또 지가 태종이라 그러면서 이게 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와서야 이제 문화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뭐라고 하냐, 발해 천통이 나와 있어요. 그 천통은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건 나와요. 중국 역사에도 천통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천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고유의 연호를 썼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조 후기 조선에 왔던 이성계 때는 연호를 못 썼죠. 하늘도 못 쳐다봤는데 우리식으로 하늘을 못 쳐다보고 중국식으로, 위도가 달부잖아요. 여기가 한국이면 중국은 여기잖아요. 이 달분 놈을 달력을 갖다가 막 자꾸 맞춰놓으니까, 그렇잖아요. 달력을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동짓날 동기사가 가가지고 중국 가서 달력 하나 갖고 오죠. 샘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기사예요. 하고 동기전에 와가지고 다시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것이 다 달라. 일식도 다르고 다 다른 거라.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거라. 계절도 안 맞고. 그래서 세종이 하려니까 그것을 못하고 중국 눈치 보다가 다 여러분들이 장영실이라는 사람 결국은 나중에 죽기 일지는 못하고 일부러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수레, 임금이 타는 수레에 한쪽을 삿대를 그냥 부러뜨려 나온 놈을 타다가 넘어지게 해서 그놈을 그 죄를 물어서 추방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잘 모른다면서요. 지금도 악실이 나타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명들어 살았다는 사람이 요즘 학자들의 대부분이 얘기해요. 그때 죽였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 놈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 나쁜 놈이라 죽였다. 이 중국에 잡아가려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나라예요. 근데 발해라는 나라는, 물론 고구려는 연호가 있었어요. 고구려는. 근데 발해라는 나라는 천통이라는 연호를 이렇게 뚜렷하게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대종교의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대종교 경전은 의도된 경전이 아닙니다.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발해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긴 게 아니에요. 이 발해, 이거는 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한테 흘러 내려왔던 것이 바로 이 삼위신고인데, 이 삼위신고 속에 발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두 개 나오죠. 또 대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대야발. 이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대시가 지금 어디 남아있죠? 대시는 거의 없어요. 중국에는 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시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다 점 하나 찍어갖고 태시. 강원도에 집성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발해가 망해서 한국으로 오면서 점 하나 찍어서 태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종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남아있어요. 이게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에 무엇이 동성이냐면 파란 군왕이라. 여러분들이 군왕이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군왕. 군왕이 왜 군왕이라고 그러냐면 대조영이의 동생들이 군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라를 여러 개 소국을 다 가지고 중앙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봉건 사상을 갖고 봉건적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군데 있었던 거를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동생들을 보내고 형제를 보내고 해서 군왕이라고 군이죠. 고울군자거든요. 군왕을 붙여서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아닌데 왜 역사에는 이 사람을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됐다. 내가 이 강의를 할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왕인데 이 대조영 1대라면 2대는 누구 3대 4대인데 왜 이 사람은 없냐. 대야발이는 왜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란군이라고 하는 군의 임금으로 왕으로 있었다. 이제 통치자에서 통치자. 예, 그런 것으로 해서 남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여기 임시들은 아니죠. 이 마틀림자 임시들이죠. 이마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찬을 쓰잖아요. 누구 말에 대종이 말을 빌려서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찬이 그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아주 길고도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한문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결국은 내가 뭔 말이냐면 역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부딪히니까. 그 내가 안타까운 것은 대종교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발해는 우리 땅이고 발해가 우리 땅인 이유는 여러 역사와 문화에도 들어있지만 특히나 대종교에 갖고 있는 신사의 한단고기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 속에 들어있는 삼일신고라는 소개가 이런 자료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발해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발해가 우리 땅이었고 발해가 고구려보다 더 많은 땅을 가졌었다고 그래요. 전성기의 문왕 때는. 이게 그만큼 발해가 성숙할 수밖에 없었고 발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말갈이나 거란이나 여진족들은 전부 우리 결해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소중화주의라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대한이라는 안에 거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중국을 흠모해. 태생적으로. 그래서 중국처럼 놀라고 애를 써. 중국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봐서 보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그 버르장머리가 결국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뭐가 됐어요? 우리는 소중화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됐다 그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교를 공부하려면 세계 유교 공부하려면 한국 가서 공부해야지. 중국은 없어요.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화주의고 우리는 나중에는 뭐야? 청나라보다 한국이 더 우회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회가 밑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 떠나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 나라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걸 강도를 해드리냐 하면 있는 자료를 못 써먹고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데 우리는 맞는지 틀린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의 창세기라고 있죠? 제네시스. 몇 명 있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죠. 4명 있었다고, 4명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4명 있었어. 이 4명 있었는데 이 창세기는 뭐예요? 민족이 다 재패 가가지고 있는 데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 염원. 다시 거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염원에 이어서 창세기를 쓴 거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구원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4명 있었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전에부터 있었던 것을 내가 청돌에다 새기고 나무에다 새기고
돌집 속에다가 감춰놨는데 이 감추어서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이마상이라는 사람이 다 써서 적어놨다고 이렇게 반듯하게 적어 있는데도 우리는 믿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이 자연은 뭐예요? 유일신의 다신적이거든요. 이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역사 속에 들어있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규원사화와 그렇죠? 규원사화 부계자라는 사람 알죠? 지금 저쪽에 저 북쪽 저쪽에 그 저기 북창동 이쪽 건너 산 삼각산 밑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부계자라는 사람이 쓴 사화에 창세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들어있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종교에 들어있는 우리 신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신사기가 뭔지 규원사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규원사화에 보면 규원사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확해. 우리 걸 두루뭉실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내가 대종교 오면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규원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새로 출판을 해가지고 새로이 잘 번역을 해서 규원사화를 체계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를 고민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해나가면서 삼위신고를 다시 한번 공부를 더 해보면서 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규원사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